남원 임시 순창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정상회의가 거의 모을 수도 없다시피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올해 남아있는 그 정상회의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네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추진된 것이 없나요? 되게 이제 통상 이제 제일 그 정상회의가 많은 시기가 이제 9월, 10월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게 지나갔고 금년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이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금년 내로 주최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 대참을 하게 되나요, 총리가? 현재 뭐 날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떤 뭐 전망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개시될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입장은 참석할 것으로 이제 본다는 그런 것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달 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내년 상반기 정도도 지금 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개 이제 저희는 연간 기획은 연초에 대통령에 대해서 각 부서가 업무 보고할 때 이제 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주로 뭐 1월 말이 되든 뭐 2월 초가 되든 그런 종합 계획을 할 때 연간 그런 뭐 정상 외교를 포함해서 외교부 전체 계획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겁니다. 그 사드는 지금 예정대로 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현재 이제 국방부 측에서 지금 한미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중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 주도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국방부가 주무부서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그동안에는 이제 NSC 협의 과정을 이제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보 협정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야당이나 국민들 상당수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그 시점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89년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해서 또 지휘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이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어떤 그 정보를 긴밀하게 어떤 사드의 소위 MD 체제, 미국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유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연역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드 배치 결정을 하기 한 20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벌써 이제 우리가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제의를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사드 배치 결정과는 일단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이 뭐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더 이상 틀지 않는다. 한류 중국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이 상당히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외교부 장관님이나 정부 우리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늘 사드 배치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들 답변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금 소위 뭐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그러나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는 소리 나지 않게 차근차근 지금 제재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지난주 21일 수요일 날도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내에 이제 한한령 보도가 나왔을 때 중국 측에서 어떤 무슨 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한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뭐 지방 정부라든가 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런 이제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뭐 예정이 됐다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일정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떤 지침을 하달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관님의 답변은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는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할 단계에 와 저희도 그 점을 있는데요. 아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이 외교적으로 체킹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관들이 책임지고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구나 미국에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이 권력 교체기에 접어들었고 이런 문제나 그 외에 지금 중국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서 정말로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된다. 그런 정말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이제 임하고 있고 또 많이 지혜를 주시기를 저희도 당부드립니다. 네,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두관 의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께서 장관님 그 후보 시절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완전 기조가 바뀌어버린 겁니까? 지금 그 초기에 이제 그런 발언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되게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근 수개월 동안에 이런 얘기를 되게 하질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이 북한의 그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그런 도발 동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훨씬 더 강한 얘기들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나 또 그 보좌진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이 동맹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100% 같이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그러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약 4년, 9년 동안 대북 제재 일변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정책을 취해왔는데 실제 북한이 어느 정도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에 앞서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다. 과거에는 이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4차 오책 실험한 이후에 이 상태로 놔둬서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구도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매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현재 이런 제재가 만약에 예정대로 이제 이행이 된다면, 과거 이제 북이란이 결국은 이제 제재에 손을 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그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자기네들의 행동에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나 우리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이란 모델을 이렇게 북한이 채택하면 좋겠지만 이란하고 북한은 만주 조건이 다른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제재 동참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출구가 열려 있는 거라서 실제 그렇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 장관님. 예,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이제 그런 핵도발,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이라든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수차 밝힌 상황이 되고, 심지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그런 공개적인 얘기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제 앞으로 평화를 이제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이건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견인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이라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한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일부 초기에 보도가 이제 그 FTA에 대한 그런 비판 언급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신정부의 정책이 이제 되지 않겠는가 하는 또 그런 이제 우려도 있으십니다만은 하여튼 현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자나 트럼프 후보자진에서 또 내정자들이 FTA를 재교섭하겠다 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예를 들면 재협상을 하면 어떤 부분을 내주고 어떤 이익을 우리가 지어야 합니까? 만약에 재협상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이 현재로서 이제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이제 상황이 올 때 또 이제 우리 산업부를 포함해서 우리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이제 논의가 이제 있을 겁니다. 또 네.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트럼프 측에다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가 얼마나 미치게 대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또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추진된 것이 없나요? 되게 이제 통상 이제 제일 이제 정상회의가 많은 시기가 이제 9월, 10월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게 지나갔고 금년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이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금년 내로 주최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참석할 것으로 이제 본다는 그런 것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정상유교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달 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내년 상반기 정도도 지금 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개 이제 저희는 연간 기획은 연초에 대통령에 대해서 각 부서가 업무 보고할 때 이제 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는지요? 아니면 대참을 하게 되나요, 총리가? 현재 날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전망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개최될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입장은 1월 말이 되든 2월 초가 되든 그런 종합 계획을 할 때 연간 이런 정상 외교를 포함해서 외교부 전체 계획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겁니다. 사드는 지금 예정대로 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현재 이제 국방부 측에서 지금 한미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중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남원 임실 순창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정상회의가 거의 모을 수도 없다시피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올해 남아있는 정상회의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네네.